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멈췄습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자, 보여주시죠. 저희에게 영상 제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미아역 인근에서 이 병원 환자복을 입은 한 괴한이 한 중년 여성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자, 이 흉기를 휘두른 괴한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내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출근길 2호선입니다. 음식 냄새 팍팍 풍기면서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아주 여유 있게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시는 김진수님. 자, 여긴 경춘선입니다. 상춘객들이 휠체어 지정석을 다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정작 전동 휠체어 타신 분은 저렇게 밀려나 계세요. 아이고 정말 하신 강현정님. 자, 창녕 남지 유채꽃 축제 현장인데요. 도처에 널린 게 쓰레기통인데 포토존에 저걸 저렇게 살포시 버려놓고 갔어요. 아유 정말. 임정숙님. 자, 딸 덕분에 65년 평생 처음으로 하이난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딸 덕분에 눈물 났어요 하시는 강옥희, 이내모녀님, 자, 손주연님, 백유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에이 출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오토바이의 하이킥입니다. 자, 애꿎은 오토바이에 화풀이하는 이상한 인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나란히 길을 걷던 두 남성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다 턱! 우산 걸렸잖아. 자, 우산을 빼나 했는데 갑자기 퍼! 하이킥 퍼! 오토바이는 피! 말리기는커녕 그걸 보고 옆에서 보고 웃고 있는 인간도 똑같. 자, 이내 위풍당당한 워킹으로 총총입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이런 것만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진짜. 네, 그제 새벽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두 남성이 길을 걷다가 한 명이 들고 있던 장우산에 오토바이가 걸렸는데 발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파손시키고는 깔깔 웃으면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피해 오토바이는 30대 배달기사의 소유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 앞에 주차를 해뒀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하고요. 핸들도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현재 직진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부품들도 여러 곳이 훼손돼서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곧바로 수리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예상되는 수리비가 약 300만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영상을 보니까 지가 그 우산을 걸렸어.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의 장우산을 잘못 가지고 가는 바람에 걸렸고요. 또 잘 뺐습니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왜 참니까 그거를? 저거는 과실이 아니고요. 예. 고의입니다. 아이고 그래 가라!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잖아. 발로 찼습니다. 저거는 고의범입니다. 손괴죄 고의범이고 나중에 뭐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30대 배달기사가 딱합니다. 왜요? 생계 수단이에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배달업체에서 쉬어라. 지금 오토바이 고장났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이드 미러 같은 게 없으니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임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상적 주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에 큰 차질이 생겼고 나중에 꼭 잡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종이 한 장만 달랑입니다. 자, 충격적인 해외 직구의 현장 사진 만나보시죠. 온라인 쇼핑몰 초특가 행사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단돈 5,000원. 해외 배송료 포함해도 13,500원.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하면서 바로 구매 완료. 자, 그런데 일주일 뒤 도착한 택배 속엔 내가 산 커피 머신이 아주 선명하게 프린트된 A4 용지 한 장만 뾰로롱 와와와와와.
물론 저라도 꼭 했을 것 같긴 한데 커피 머신이 5,000원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커피 머신 장난감이라도 보내야지 그걸 인쇄한 종이를 보내냐? 네,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지난 8일에 제보자가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특가 행사로 판매하는 커피 머신글을 발견했대요. 당시 커피 머신 제품 가격은 약 5,100원이었습니다. 해외 배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약 13,5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후기글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해당 이커머스 업체가 이런 파격 행사를 자주 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판매글이 계속 올라와 있어서 믿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도착한 택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만 달랑 있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는 진짜 어쩌면 좋니? 정말 황당하네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텍스트 스토어라고 가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글만 파는 곳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 예리합니다. 그리고 예리하세요. 텍스트 스토어라고 돼 있긴 한데 하지만 누가 그걸 보고 나서 여기는 커피 머신이 아니라 커피 머신 사진을 파는 곳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속은 거고 사기가 맞죠. 이 제보자분도 그 내용을 꼼꼼하게 판매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진만 보내준다는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더 황당한 건 여기서부터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업체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그럼요. 그쪽에서는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진단 말이냐? 환불이라도 해달라 했더니 환불도 안 해준다라고 했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건 반장 얘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론화시키겠다고 하니까 다음날 또 바로 환불을 해줬답니다. 일단 저 업체 자체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분이 제보자분이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업체가 아마 이름만 바꿨겠죠. 여전히 팔고 있답니다. 저 사진. 참. 다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한밤의 불청객입니다. 자, 가게가 문을 닫은 이 새벽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만나보시죠. 자, 검은 후드 남성이 건물 안으로 터벅터벅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자, 와서요 포스기 쪽으로 직진을 하죠. 자, 아이고, 자, 돈통 들고, 자, 가위로 선을 싹둑. 자, 그리고 아래로 저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놨어요 지금. 자, 그리고 소매 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막 꺼내고 있어.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아하, 드라이버. 자, 저거 꺼내려고 그랬던 거. 자, 돌돌돌돌 나사를 풀어서 휙 드디어 돈통을 오픈했습니다. 자, 현금을 하나 둘 심지어 저 안에 있는 봉투까지 샅샅이 차곡차곡 챙겨가지고 아이고, 자, 주머니에다 넣겠죠. 넣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이렇게 후다다다다다다다다 도망가는 모습이 완전 고화질로 찍혔어요. 하지만 모자 마스크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 17일 새벽 경남 양산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가게에서 생긴 일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뒤에 2시간 뒤에 저렇게 모자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전통을 가지고 선을 자르고 드라이버로 돈을 다 가져갔어요. 좀 신기한 거는 저 책상 위에 사실 노트북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전자시계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현금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고화질로 가까운 데서 찍히고 있는지 몰랐겠죠. 굉장히 조심조심했지만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은 경찰이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참, 먹튀에 저런 도둑에 박 변호사님, 정말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 먹튀도 그렇지만 이런 절도 당했을 때 정말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말하기를 옆 가게에도 비슷한 절도를 당했는 거 봤을 때 지금 방법 보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상습적이고 아마도 딱 준비된 대로 와가지고 딱 가져가고 드라이버 꺼내고 딱 자르고 뭐 등등의 행동을 봤을 때는 동일을 보면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사장님 말씀 그렇게 많지도 그렇게 적지도 않은 돈이기 때문에 액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속상하시죠. 다만 좀 잡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거든요. 경찰이 늦어지면 빨리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헬스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체력도 키울 겸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러닝머신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여성분이
아저씨라며 소리를 지르고 째려보시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뛰냐고 하셨고 저는 곧바로 죄송합니다. 근데 저 아저씨 아니고 학생인데요. 아줌마라고 했어요. 얼추 40대 중후반으로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너는 얼굴도 못생긴 게 무슨 학생이냐. 60대 아저씨들도 너처럼은 안 생겼어. 너는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못생겼다. 이런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 가서 남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모욕도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억지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폭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후에도 계속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요. 평소에도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질 지경이 됐는데요. 부모님이 들어오시고는 그 여성분이랑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대놓고 아줌마라고 한 건 잘한 거냐면서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대요. 그냥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줌마라는 말을 한 게 그렇게나 잘못한 건지 좀 궁금해요. 자,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40대 여성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내가 민증 나이만 40대지. 완전 동안이라서 밖에 나가면 하루에 한 번씩은 남자들한테 번호 따요. 이거 왜 이래? 언제 봤다고 성인 여성한테 아줌마야, 아줌마는. 야, 그리고 너 완전 노안이거든. 나랑 동갑인 줄 알았다. 얘 완전 아저씨인 줄. 왜? 떨버유? 아, 그럼 뱉어유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남학생의 아줌마 잠깐만요. 역시 왜 떨버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지금 검색해봤더니 90년대 유행어로 나오네요. 저 태어나기도 전이라고요. 아줌마는 아줌마로 불려도 딱히 억울한 게 없고 아직 고딩인 나는 아저씨로 불리면 억울할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잘못한 거고 사과하세요, X. 박 변호사님. 뭐 호칭은 좀 좋으면 오히려 아줌마라는 용어보다 님도 그런가요? 누님은 또 아닌데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 누나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줌마라는 용어가 뭐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돌아온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아저씨 뭐 학생한테 막 그렇게 여드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는 좀 모습이 상당히 보기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더 곤란해진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40대 여성이면 아줌마 아닙니까? 뭐 저는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머니? 엄니? 하여튼 큰일 날라고. 아이, 잠깐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님,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선생님. 근데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는 뭐 상황에 맞게 했던 말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크게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더 공격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 학생도 좀 얄밉죠. 아줌마라고 얘기한 건 정말 아줌마라서 아줌마가 아니라 거기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죠. 거기 아저씨라고 얘기하니까 아줌마 이렇게 한 건데 나이도 어린데 이제 악의를 갖고 얘기했으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발끈한 거죠. 근데 이제 여성분이 훨씬 더 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피트니스에서 소리를 내면서 뛸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저씨 왜 크게 뛰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가 조금 대든 거죠. 뭐 그랬더니 아줌마 이랬더니 그때부터 뭐 외모에 뭐 비하를 하고 상처를 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둘 다 좀 잘못했는데 이 여성이 좀 더 크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판례가 있습니다. 진짜? 법원에서 아줌마나 아저씨 같은 단어가 명예훼손이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 단어 자체만으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법원은 다만 어떤 특정 상황이라든가 그 전후에 말과 연결지었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라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라고 딱 한 번 부르기만 했고 저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60대보다 못생겼다거나 못생겼다 남자라고 하지 마라 여드름이다 계속해서 퍼부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말렸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보면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아실 겁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그렇게 어린 학생한테 심한 폭언을 하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부모님도 찾아갔는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족분들도 많이 좀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신님, 인신공격은 선 넘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카드카페님도 자기는 아저씨라고 해놓고 아줌마는 왜 안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사반장님도 자기는 모르는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남성. 이 남성은 얼마 전 공사 현장에서 당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척추에 철심을 꽂는 큰 수술을 받고 결국 1급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요. 이 4년 전에 추락 사고 후에 지금까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는 한 건설회사 대표의 제보인데, 일단 건설회사 대표분의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양쪽을 좀 차분히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는 60대 남성이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한 음식점 짓는 건축공사를 맡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해 8월에 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4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비가 와서 미끄러진 철근을 밟고 그만 바닥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척추뼈가 골절됐고요. 척추에 핀 6개를 박는 수술을 했고 결국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정말 큰 사고였는데 결국 이 남성, 이 건설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걸었다고요? 네, 남성은 이 사고로 제보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었고요. 하반신 마비에 대해서는 1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진행 중인데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척추 수술 받기 전에 의사가 마비될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무릎 아래로는 다 마비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목발이나 이런 이동 보조 기구를 이용해도 단동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 아내의 도움을 받거나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그리고 아내는 간병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법적 소송이 이어지던 중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엄청난 반전, 그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라클 막국수라뇨? 네, 영상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예. 네, 남성이 휠체어에 탄 채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타는데요. 좀 어디로 보나 하반신 마비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틀 후에 한 막국수 식당 앞에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성이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곧이어 뚜벅뚜벅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 막국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죠. 또 나올 때도 역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보조기구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차 운전석에서 내려서 곧바로 이렇게 휠체어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 막국수 식당 앞에서는 어떻게 걸어 다녔던 건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미라클 막국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군요. 자, 제보자는 건설회사 대표는 저 영상 속 남성이 이 양쪽 다리에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됐다는 겁니다.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같은 이제 다니는 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회식 때 제가 물어봤죠. 예? 이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러더니 아이 나하고 있을 때 얘는 또 한쪽만 조금 절구선 걸어 다니는데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선 이게 어디서 누가 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잘 걸어 다녀. 그래서 얼굴도 확실하게 나오고. 예, 이걸 법정에서 이제 깐 거죠, 우리가. 자, 남성과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직원이 걸어 다닌다,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남성 법정에서도 하반신 마비라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손해배상이 10억 원짜리입니다. 실제로 하반신 마비면 개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이 병원에 있었던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떡하지? 하반신 마비에 대해서 10억 정도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직원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한쪽만 조금 절고 걸어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무슨 소리냐고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아마 건설업 대표 이 제보자가 이상을 느끼고 증거 영상 이런 것들을 찍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영상은 지금 막국수집 영상이 다 있는데 이 영상의 존재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입니다. 뭐 질문들을 하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질문했는데 뭐 질문 중에 하나가 다리를 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못 움직이죠 하니까 예 병원에서 뭐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휠체어 이동하는 거 외에는 단독 거동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 아닌가요? 질문하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 등급 받았죠라고 또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목발 등 보조기구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없죠라고 또 질문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영상하고 정반대의 지금 상황들을 물어보고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남성이 이 A 씨는 몰랐기 때문에 영상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저 영상을 확보한 이상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저 남성을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아니면서도 신체 감정을 속여서 받아냈다. 그리고 그 속여서 받아낸 걸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런 주장하면서 사기로 고소를 했고요. 또 지금 그 영상이 저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좀 사실 보조기구 없이 멀쩡하게 단독 보행으로 걸어 다닌다. 이런 부분도 이제 법정에서 위증했다. 이렇게 또 고소를 했는데 경찰 측의 판단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게 자기의 의견을 말한 거지 다수 오류나 못수 있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검찰에 아예 넘기지 않는 불송치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측의 의견이 되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남성의 변호인 측에도 연락을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변호인은 남성이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근전도 검사 등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서 내린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남성이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를 한 건데 오히려 노동자에게 사기 소송까지 건 이 건설업체 대표가 무책임한 사업주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 이 제보자인 건설업체 대표가 아주 무책임한 네. 사람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남성인데 이게 무슨 하반신 마비냐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고 이 남성 측은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그 지금 이 남성이 받았다는 1급 장애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판정인가요? 네, 1급 장애 기준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1급 장애에서 8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8호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표예요.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저 8호, 1급의 8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남성은 2022년 7월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급 장애 8호 판정을 받았고 또 관할시청에서는 하지장애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중이래요. 제보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남성에게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직 그 병원이나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예, 정리 이게 좀 사실은 진단하고 소견 내리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사용 못한다고 의사는 그렇게 진단을 했지만 저렇게 걷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삼계탕 50인분을 주문한 손님에게 노쇼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는데 같은 손님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아, 저희가 진짜 정말 이거 이제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이겁니다. 자,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삼계탕집 사장님. 예. 최근 단체 포장 주문을 받았다가 10년 동안 끊을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셨대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경기도 평택에서 약 5년 동안 삼계탕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18일 금요일에 오후 5시 44분쯤에 전화 주문을 받았는데요. 무려 한방 삼계탕 50인분을 포장하겠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요즘 장사도 잘 안 됐어서 기분 좋게 주문을 받고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해요. 재료도 신경 쓰고 최대한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1인분에 15,000원씩 총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아까 앵커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끊은 담배를 다시 피울 정도로 많이 속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삼계탕도 아니고 한방 삼계탕. 자, 그 노쇼 손놈과의 대화, 통화 내용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 더 이상 피해 당하는 분들이 사장님들 없길 바란다 하시면서 음성 변조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장님 얘기도 들어보시죠. 예, 사장님, 포장 주문 되나요? 좀 양이 많아요. 단체예요. 저희가 찾으러 갈 거고요. 그 삼계탕으로 한 50인분 필요한데 혹시 준비되시나요? 50인분이요? 네, 가능하시죠? 네, 딱 7시에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다음날 와서 저희가 수저적 허락까지 필요하시냐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점심 때부터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이제 불안하니까 증거라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연락이 계속 안 되시니까 연락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약간 조금 좀 사기당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도 그래도 굳겨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남긴 거죠. 자,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서 이걸 좀 항상 걱정하거든요. 이 노쇼. 아유, 그렇게 사건 반장에서 그동안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계약금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기업이라든가 협력업체, 회사가 많답니다. 그럼 회사에서 주문하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법인카드는 나중에 결제를 하는 건데 계약금은 개인이 내거나 해야 되니까 이걸 잘 꺼린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저 큰 거래업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쇼하리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이렇게 거래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그날 저녁에 삼계탕 무려 50인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저 닭 원재료를 식재재를 발주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확인 문자도 미리 보내놨고요. 중간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수저 같은 것도 따로 챙겨드려야 되냐라고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대요. 하지만 찜찜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셨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 근처에 대기업이 그런 것들 있죠. 이렇게 비밀 준수가 되는 공장이라 이런 곳에서는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다 맡기고 들어갑니다. 일하는 도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좀 뭐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또 들어가기 전에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휴대폰을 반납했나 보다. 하염없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고요. 그 삼계탕, 한방 삼계탕 전량 폐기. 정말 박 삼계탕의 변호사님. 생명이 뭐겠습니까? 따뜻함입니다. 예. 따뜻하게 그 고기를 이렇게 먹는 한방 아니겠습니까? 저녁 7시에 삼계탕을 가지고 온다니까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5시부터 홀에서 막 바쁜데도 딱 갖고 가기 좋게 박스 같이 딱 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했는데 정작 시간이 됐는데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왜 안 가져갑니까? 라고 그때까지 9시까지는 기다리겠다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쯤 아셨던 것 같아요. 이게 노쇼도 아니고 이 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예. 만약에 저희들이 한 6시나 5시에 있었다면 이거 알게 됐다고 하면 사실은 삼계탕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다 좋아해. 거의 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더더군다나 한방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9시 넘었습니다. 그 시간에 삼계탕은 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녁 다 먹었는데. 다 먹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사장님은 너무너무
진짜 허탈한 마음에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 커뮤니티 있잖아요.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들어가 보셨대. 세상에 거기서 깜짝 놀라셨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똑같은 번호. 그러니까 자, 이 얘기입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했던 그 손놈과 같은 전화번호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사장님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그 또 다른 사장님한테도 연락을 했는데요. 자, 두 사장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도 당하고 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아프니까 사장 이런 거에 거기에 이제 혹시나 해서 들어가서 검색해보니까 그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보다가 저희랑 같은 번호가 중간에 이제 어떤 사장님이 올리셨는데 그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끝났구나, 그냥 당했구나, 그냥 기다리는 게 의미 없겠다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상대방 전화번호를 공개를 안 했다가 또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뒷번호는 내일날에는 땡땡 처리하고 이렇게 중간까지 했더니 그거 보고 이제 사장님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뒷번호가 이거 아니냐 그랬어요. 맞다고. 자, 이 일단 앞에는 이제 삼계탕이고 지금 두 번째는 백숙집 사장님인데 백숙집 사장님은 이 통화 녹음을 못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삼계탕집 사장님이 그 통화 지금 들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전해주셨더니 어머 이거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인 것 같아 하셨답니다. 네. 그 주 사장님은 이제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상습적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셨고요. 두 분 다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리고 두 분 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본인한테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의 피해는 너무 크는데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라고 이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요즘 이런 사례가 이제 왕왕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파괴적인 쾌감, 그러니까 즉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얻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는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스릴을 느껴서 본인의 무기력함을 어떤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둘 다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 백숙집 사장님 그러니까 먼저 피해를 보셨다는 이 백숙집 사장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한 방이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피해액이 더 크다고요. 이 백숙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숙 한 마리에 6만 원인데 그거를 20명 먹겠다라고 하면서 120만 원어치. 예, 닭백숙 20개 6만 원씩 12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딱 사흘 전이었던 거예요. 15일이었고 아까 삼계탕은 18일이었고. 한 방이어도 일단 백숙이 워낙 이게 아니요. 삼계탕이 한방 삼계탕이고 백숙은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렇죠. 그래서 더 비싼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개당 6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백숙집 사장님은 또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중간에 그럼 예약자 이름 제 이름으로 그냥 빌려서 하겠습니다. 그 양재열님이시죠?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재열이 아니라요. 지구할 때 지어서 양지열입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확인을 해줬답니다. 그러니 믿고 지금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중간에 사실 이제 액수가 120만 원이 되니까 이 사장님은 또 예약금도 요구를 하셨어요. 예약금도 요구를 하고 계좌번호도 불려줬지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줬지만 입금이 안 됐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에도 그렇게 입금 안 하고도 또 찾아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잘 찾아가겠거니 했다라는 거다. 그럴 만한 게 이 사장님 경기도 양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 일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흘 간격으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 박 변호사님 예.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사실 이 삼계탕을 파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파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파는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을 전혀 못 믿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약금 얘기들을 계속 좀 댓글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약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약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안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일에서 가장 힘든 부분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뭐 그 한 마리 팔고 돈 얼마 받고 이거보다는 그거 드시는 모습이 사장님들이 좋은 거거든요. 싸주면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시고 저는 이런 사람들 사기나 업무방해죄로 반드시 좀 처벌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한 여성 앞으로 퀵서비스가 도착합니다.
역시나 꽃다발을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소금 한 포대와 종이 한 장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종이를 읽는 순간 여성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니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그대로 구겨버립니다. 과연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소금 한 포대를 회사로 보냈다. 하하. 자, 대체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일단 보낸 사람의 정체는 천천히 좀 이따 공개를 할 거고요. 사연자분은 40대 여성 신 씨이고 결혼 7년 차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회사에 이 신 씨의 동창이 거기로 이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신 씨 이 남편하고 또 그 동창 친구의 남편까지 해서 이 두 부부가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뭐 자녀들 데리고 캠핑까지 저렇게 다닐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신 씨가 이제 본인 회사에서 신 씨의 회사에서 회사 동료하고 외근을 다녀오다가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하필 그 동료가 그 감자탕 뼈다귀에는 막 살도 이렇게 발라주고 하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럴 수 있잖아요. 멋있다 이런 심쿵을 좀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편 회사에 다니는 동창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그런 일인데 야 우리 남편은 본체만체인데 뼈도 발라주더라 심쿵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야 관심 있어? 뭐 잘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인 줄 알았죠. 가볍게 넘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이 40대 여성 신 씨 휴대전화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옵니다. 네, 모르는 번호로요. 자기야 잘 들어갔어?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당연히 스팸 문자겠거냐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신 씨한테 너 바람 피우냐? 이러면서 휴대전화에 온 그 스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 씨는 이거 스팸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해명했지만 남편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너한테 감자탕 뼈다귀 발라줬다던 그 남자냐? 그 남자랑 바람 난 거냐? 이렇게 따졌고요. 그래서 신 씨는 그 이야기를 동창 친구한테만 한 건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에 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그 감자탕 뼈다귀 발라준 거 그걸 어떻게 알아, 신랑이? 이 동창한테만 얘기한 건데 남편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창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우리 남편한테 왜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너 인기 많다고 내가 얘기하다가 그냥 얘기했는데 그걸 크게 받아들였나 봐.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부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상하다. 넌 바람난 것 같으니까 난 너랑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자 하나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고 싶어서 좀 의심이 가서 이제 밤에 남편 몰래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그 낮에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밤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안 폴더 안에 어떤 여성하고 주고받은 미러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 사진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 내역도 확인을 하니까 김 부장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고 나중에 내 핸드폰, 그러니까 여성의 신 씨의 핸드폰으로 입력해 봤더니 바로 그 전화번호가 동창 친구 전화번호였습니다. 세상에. 그 문자, 스팸 문자 하나에 남편이 너무 오바를 하길래 의심스러워서 딱 했더니 세상에 김 부장이 바로 그 친구, 야, 너 그 남자 너 관심 있나 보다. 한번 잘해봐 했던 친구. 김 부장은 내 친구였어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삭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꼬리는 깁니다. 밟히게 마련이죠. 이 보안 폴더 앨범을 캡처했고 그 안에 밀담들이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은밀한 대화 내용이라든지 은밀한 사진 같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불륜 사실, 불륜 관계를 계속 이어왔던 것 같고 3년 전에 아이를 지금 출산했을 때 둘째인데 남편이 친구한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하는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남편 끼어서 이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불륜 증거를 들이내미니까 뭐냐 이거 조작이다 이거 사실 아니다 끝까지 잡아댔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 신 씨 망설임 없이 모든 불륜 증거를 친구의 남편한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자 대면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실 사자 대면 해봤자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 씨하고 친구 남편하고 같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혼도 진행을 했는데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왜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야 잘 들어갔어라고 문자 보낸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팸 문자. 스팸이 아니었어요. 그 동창인 친구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야, 설계를 했구나. 설계를 한 겁니다. 이쪽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게다가 여기서 끝도 아닙니다. 이 뭐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이 뭐 오래 가겠습니까? 동창 친구하고 전 남편은 1년 만에 또 헤어졌답니다. 헤헤, 참.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이 동창 친구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고 심지어는 이 신 씨가 바람을 피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변에. 야,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신 씨도 너무 화가 나서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친구 앞으로 이 소금 한 포대 그리고 상간자 소송 승소 판결문을 이 퀵서비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너희들의 불순한 관계를 소금으로 팍팍 쳐서 제발 정리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이 전 남편의 상간녀였던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게 됐다. 이 일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이 동창 친구랑 같은 회사에 다니던 신 씨의 전 남편까지 지금 나까지 소문나서 잘리게 생겼다. 만약 잘리면 양육비도 못 주니까 당장 해결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진짜 심각한 내용이라서 제가 도입을 좀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자, 아내 역할에는 박상희 교수, 그리고 허수아비 전 남편에는 양재열 변호사님, 그리고 특별히 이 총 설계자 상간녀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가 할 뻔했는데 박지훈 변호사. 자, 별별 극장 만나보시죠. 아니 세상에 그 어디 교양 없고로 남의 회사에다가 소금 한 포대를 보냈었노? 교양? 교양 있는 사람이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냐? 야이씨, 회사에 소문난 거 어쩌라고 그래. 아, 그리고 우리 사이 이미 끝났다니까. 나도 니들이랑 엮이기 싫거든.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야, 내가 바람 피웠냐? 네가 바람 피웠지? 네가 폈지. 딱 감자탕 뼈다귀 솔직히 너도 신공했다면서. 그러면 쌤쌤이 아이가? 같잖아. 그래, 당신도 찔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도 키우지 말고 빨리 회사에다 우리 회사에 해명을 좀 해. 아니, 무슨 소금이 흉기야? 그리고 무슨 판결문? 그거 다 사실이잖아. 무슨 해명? 난 못해. 안 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박 변호사님, 이게 명예훼손 됩니까, 이거?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소금까지는 괜찮은데 네. 판결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허위 사실도 있지만 진실된 것도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아유. 표현하죠. 그래서 소금까지는 괜찮은데 판결문을 보낸 부분, 퀵으로 보낸 부분, 그게 좀 명예훼손죄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양 변호사님은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이거를 회사에 다른 사람들 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소금을 받았다라는 소문까지 날지 모르겠지만 판결문을 본인이 뿌리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에 걸겠습니다. 아, 교수님, 법적인 거 떠나서 욕 좀 해줘요, 좀. 아. 진짜 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캠핑까지 같이 다닌 친구의 남편이랑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친구랑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최소한의 인성과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 되면 인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이거 정도 되면 그냥 금수 같은 동창이구나 라는 생각 듭니다. 어우, 금수.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엑스님, 소송 보낼만 했네요 라고 하셨고요. 아침님, 소문날 거 두려웠으면 바람 피면 안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할머니가 틀니를 들고 이렇게 서랍장 위를 이리저리 살피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한쪽 틀니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유, 그거 어디 가셨어? 네, 이게 침대 밑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던 강아지가 활짝 이렇게 잇몸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의 치열하기에는 치열이 너무 가지런하죠. 왜 이렇게 몰래 어울려? 훔친 틀니를 절묘하게 물고 있는 건데요. 사고 뭉치이긴 하지만 정말 귀엽습니다. 아니, 본인 치아 아니에요? 아니, 왜? 할머니 치아 찾아다 드린 거죠. 아, 찾아다 드렸다. 근데 좀 엽기적입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평화로운 주택가입니다. 아이와 강아지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텅 하는 괴물과 함께
뿌연 연기 사이로 두 부부가 뛰쳐나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지? 자, 남성이 남은 가족을 챙기러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때 다시 쾅! 이번엔 불꽃까지 일면서 더 크게 폭발합니다. 집 밖으로 하나님께 두 사람이 서둘러 도망쳐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이게 온 가족이 모여서 TV를 보던 중에 벌어진 사고라는데 새로 산 가스 난로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이 정도에서 그치길 천만 다행입니다. 와, 저 다음 이용합니다. 자, 이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보세요. 기계를 충돌한 트럭이 있습니다. 쭉 들어와서 부스까지 쾅 하고 밀어버렸던 겁니다. 부스 안에 있던 직원 뒤늦게 일어났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한참을 밀고 간 끝에 트럭이 멈추고 그제야 다른 직원들이 서둘러 어딨어? 달려가 보는데요. 부스가 있던 자리 부서진 파편들만 처참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 자, 부스 안에 있던 직원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 한 대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트럭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자를 잡은 거랍니다. 단단히 처벌받아야겠죠.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이곳은 호텔인데요. 남성이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가방을 던지고는 창문에 몸을 쾅 부딪힙니다. 마주 서 있던 여성이 그런 남성을 말리는데요. 왜 저래? 네, 다시 달려온 남성이 이렇게 결국 창문을 깨고 몸을 던집니다. 여성이 떨어진 거 아니야? 달려가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죠. 설마 저기 창밖으로 몸을 던진 남성은 그냥 바로 앞에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야? 뭐가 급한지 신발도 버리고 이렇게 뭐야? 후다닥 사라지는데요.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흥분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야, 망가뜨린 창문값은 모두 물어냈다고 합니다. 자, 일단 2층 이상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니니까 다행인데 박 변호사님. 알고 한 거예요? 어? 알고 한 거라고 1층인 알고. 근데 아프겠다. 근데 저거 설탕 유리가 아닌 이상 위험하잖아. 저거. 위험하기도 하고 아파요. 매우 아파요. 야, 창피하고요. 2층 2층 정도면 덜 창피할 건데. 안 돼. 아니에요. 다쳐.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1층인 줄 알고 저런 거야. 네. 그리고 저렇게 분노 많은 사람 사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창 밖으로 나가 영원히 나가버려라.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As long as I try and move, time always flies and move, but I take a chance. J'y crois encore, I won't play around the stars a little more. Chance 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오늘 가족 회의 안건은 주문 한 번으로 모두 행복해지기. 엄마는 스파클링으로, 아빠는 토마호크 1kg 사이즈. 이모는 트러플 투움바가 좋아. 온 가족의 취향까지 Taste, respect. Outback.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피부.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